자, 봅시다. 좀 당황스러울 텐데요. 내가 듣기로는 이제 선생님이 지원쌤을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는 반이라고 들었어요. 하여튼 이제 지원 선생님이 갑작스럽게 좀 일이 생기시는 바람에 이제 수업을 11월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번 달까지죠. 이번 달까지 하고 이제 일을 못 하시게 되셨어요. 원래 11월까지는 그래도 이제 선생님 계시거든요. 계신데 지금 시험이 아직 안 끝난 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서 계속 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이 끝난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내가 좀 따로 요청을 드려서 그럼 시험 끝났으니까 뭐 이제 한 주 정도는 여러분들이 같이 해도 좋겠지만 바로 좀 이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시험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도도 시작할 겸 내가 조금 빠르게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만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좀 갑작스럽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한 주 정도는 약간 시험에 대한 소홀도 풀고 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내가 갑자기 여러분들 수업하게 됐는데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혹시 성적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좀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뭐 물론 내가 뭐 본의 아니게 물어본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좀 안타깝게도 시험 따로 리뷰나 이런 것들은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고, 여러분들 시험 치고 좀 보긴 봤는데요. 여러분들 시험 치고 나니까 어떻던가요? 이것도 말하기 조금 난감하긴 하겠지만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물론 여러분들 1학년 시험 자체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2학년은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긴 합니다. 근데 2학년도 거의 대부분 한 두세 문제 차이로 그냥 다 갈리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아마 이번에도 되게 다닥다닥 붙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매 한 번 시험마다 내가 실수를 아마 덜 하는 쪽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치는 시험의 형태 자체는 나는 개인적으로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 실제로 여기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학교 시험을 준비하는 게 일부 수능 공부를 하는데도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게끔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좀 내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쓸데없이 딥하게 들어가는 거나 이런 것들은 좀 덜 하신데 반에 이제 뭐 모의고사 지문이라든지 또는 이제 다른 외부 지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오심에 있어서 조금 난이도는 그래도 여러분들 생각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가져오셨다. 그리고 이번에 중생고 같은 경우에도 말장난이 좀 있었어요. 선지에 말장난이 좀 있었는데 그거만 좀 낚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크게 엄청 개념 자체가 어려웠다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 이제 우리가 함께 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함께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모의고사 어제 좀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모의고사는 잘 했나요? 자, 모의고사도 혹시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좀 이상하게 생각 안 했어요? 문제가 푸는데 문제가 나와 있는 형식이 여러분들 푸는 형식이랑 좀 달랐어요. 평소에 하던 거랑. 그걸 좀 느꼈나요? 그걸 좀 느꼈다면 그래도 내가 평소에 모의고사 실전 트레이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봤다 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난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은 사실 좀 반성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가 이번에 좀 새롭게 바뀌었죠. 새롭게 바뀌었는데 그 바뀐 형태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치게 되는 아직 이제는 아니긴 하죠. 1년 더 남았죠. 약 2년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치게 되는 새로 바뀐 수능 시험의 형태입니다. 여러분들부터는 수능 시험이 바뀌잖아, 맞죠? 그래서 바뀌는데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라는 게 따로 없어요. 따로 없고 그냥 이번에 나오는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잘 체득해야 돼. 왜 바뀌었냐면요, 여러분들은 2학년 올라가면은 우리가 기존에 화작, 언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화작은 화법과 작문, 언매는 언어와 매체. 그런데 여러분들이 2학년 올라가게 되면 그 과목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요, 화법과 언어라는 과목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독서와 작문이라는 과목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바뀔 때 잘 들어보세요. 화법과 언어야. 화법은 뭡니까? 연설문, 발표, 토론 토의, 면접, 인터뷰 등등등, 맞죠? 언어는 뭐야?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문제를 푸는데 분명히 화법 문제야. 둘이 대화를 하고 있어. 근데 박스를 쳐놓고 뒤에서 문법을 물어봅니다. 얘가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독서 문제를 푸는데 분명히 비문학 지문이야. 뒤에 문제를 읽었는데 갑자기 스프링노트 그림이 있어요. 기억납니까? 그래가지고 이 글을 읽고 난 후에 학생의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뭐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 장문이잖아. 읽기 전 활동, 읽기 후 활동. 맞죠? 자, 그래서 그런 이제 독서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장문과 관련된 부분, 화법, 언어 이런 것들이 섞여서 나오게 된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던 형태와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달라지는데 이 달라지는 과정 안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을 방법은 뭘까요? 그냥 개념을 잘 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기출문제 숫자가 많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10월 시험 치죠? 올해 모의고사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내년 올라가면 한 4번에서 5번 정도의 모의고사를 치게 될 거야. 맞죠? 그러고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4학년 올라가면 6번 정도 쳐요. 그렇게 치고 나면 수능까지 합해서 6번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끝이야. 그때까지만큼의 기출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몇 년치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냥 어떤 단원을 배우던 간에 개념이 중요해요. 이번에 여러분들 시험 범위 중에 그 사회적 대화로서의 뭐 멋있게 해가지고 그 창의력과 관련된 지문이 있었다, 그치? 그 화법 지문입니다. 맞죠? 그 화법 지문에 그 정대승 과학자님께서 얘기하신 그 말투 안에 문법을 나중에 물어보겠다는 거 아니야? 실제 시험 수능에서는.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유형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국어에서 새롭게 배우는 개념은 고등학교 1학년이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한 번 남았어요. 지금 문법을 기준으로 보자면 여러분들이 지난 동안 이제 배워왔던 게 들어보세요. 자, 일단 1차적으로 의문의 변성 배웠고요. 그 다음에 문법 요소 배웠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중생국어 배웠고, 그리고 오늘 하게 될 게 바로 뭐냐면 한글 맞춤법이거든요. 그래서 한글 맞춤법까지 하고 나면 이제 1학년 때 배우는 전반적인 어떤 문법은 끝나요. 근데 사실은 문법 개념은 거의 그게 대부분이야. 새롭게 배우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2학년 올라가게 되면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깊게 배우는 정도가 다일 거예요. 그래서 이 1학년 때 배웠던 개념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특이한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좀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배웠던 개념들, 특히나 내가 1학년 2학기 때 시험을 좀 못 쳤어. 근데 못 친 게 내가 실수한 게 아니라 진짜 몰라서 못 쳤어 라고 하면은 그것을 다시 공부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방학 때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오늘 아까 얘기했듯이 한글 맞춤법에 대한 수업을 할 건데, 혹시 자습서를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 손? 혹시 패드 있으면 패드 안에 혹시 뭐 PDF가 따로 있나요? 따로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없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나눠주도록 할게요. 없는 학생 손 들어주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방금 들어온 학생이 있어가지고 한 번만 더 얘기하자면, 이제 재현 선생님이 갑작스러운 어떤 사정으로 이제 이번 달까지만 하고 이제 수업을 못하게 되셨거든요. 못하게 되셨는데 쌤이 요청을 해서 이제 시험이 끝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만나보고자 이제 조금 빠르게 변경을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변하게 됐다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페이지는 94페이지입니다. 이름을 모르니까. 참, 얼굴들은 낯이 익어요. 지금 사실 여학생은 미안하지만 내가 멘토나 이런 데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그 친구 본 적 있고 지나가면서 많이 봤어요. 그 혼자서 저기 열심히 뭘 풀고 있던데 실트를 많이 쳤나요 혹시? 아니던가요? 아닌가요? 자주 맞지? 있었고, 그 다음에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뒤에서 두 번째. 아닌가? 나 본 적 없나? 멘토 때 뒤에서 두 번째. 맞지? 멘토 때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맨 뒤에 있는 학생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사실 앵간하면 그래도 이름을 아는데, 사대부모는 지금 1학년들은 이름 잘 몰라가지고 혹시 이름 어떻게 되죠? 너가 송민이, 그 다음에 뒤에가? 송봉준, 봉준이, 그 다음에 뒤에가? 박민우, 민욱이,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이주은, 주은이. 김범, 범준이 아까 얘기했고, 김범, 권우, 성희, 현석. 오케이, 알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좀 돼가지고, 사실은 쌤이 여러분들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이제 다는 아니지만 좀 맡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왜냐면 지난주에는
이제 뭐 바뀐 것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뭐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모의고사를 치다 보니까 그냥 모의고사 대비해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약간 좀 수업하고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들 모의고사 다 끝났고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냥 오자마자 문법 수업을 하게 됐어요. 조금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조금 붙잡아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93페이지. 자, 쌤 개인적으로 수업할 때 필기 그렇게 많이 하는 걸 선호하지 않거든요. 않는데 오늘은 뭐 어쩔 수 없이 좀 적을 게 많습니다. 자, 한글 맞춤법과 표준 발음법인데요. 특히 한글 맞춤법이죠. 한글 맞춤법은 여러분들 언제 제일 처음 했냐면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했습니다. 했어요. 자,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한글 맞춤법 1조 1항, 1장 1항을 배운 적이 있거든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한글 맞춤법의 가장 첫 번째 원칙. 내가 첫 문장 얘기하면 바로 알걸요.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되 뒤에 뭐였어요? 혹시 기억납니까? 그렇지.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가 중학교 교과서에 있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것의 심화 버전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심화가 그냥 심화는 아니고 곱하기 한 10배쯤 되는 심화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한글 맞춤법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한글 맞춤법의 원칙인데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한글 맞춤법의 큰 틀은요. 첫 번째는 된소리의 발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이시오. 세 번째는 두음법칙.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용언의 활용입니다. 특히나 이제 용언의 이제 띄어쓰기가 맞춤법. 그 다음에 이제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 파생어, 합성어의 경우. 그래서 요 5개는 거의 그냥 필수적으로 하는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학교에서 선생님이 따로 프린트를 더 내주시면서 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일단 오늘은 거의 뭐 활용 이런 거 거의 못 다룰 겁니다. 그냥 개념만 해도 아마 2시간 안에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방금 쌤이 얘기했던 요 5가지 기본은 하고요. 그 이외에 그 이상의 것들은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거나 또는 프린트로 받게 되면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수업을 한 번 더 할 겁니다. 알겠죠? 일단 오늘은 개략적인 걸 좀 들어주도록 하세요. 자, 일단 다시 첫 번째,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잘 보세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조건이야. 이게 서로 각각이긴 한데요. 앞뒤가 각각인데 순서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우리말은 소리 나는 대로 적었어. 그런데 소리 나는 대로 적다 보니까 너무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뒤에 조건을 하나 더 달았습니다. 그게 바로 뭔데?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맞춤법의 표기는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과 나머지는 전부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은 것입니다.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은 건 전부 뭐에 해당하느냐? 어법에 맞도록 함에 해당한다 라고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하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요,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어떻게 적어? 이렇게 적힙니다. 맞죠? 자, 우리는 소리는 하늘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늘이라고 하는 소리는 소리 나는 그대로 적었어.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적은 표기를 우리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표기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꽃이 참 예쁘다. 꽃이 예쁘다라고 하면 얘는 꽃 발음대로 하면 꽃이가 됩니다. 꽃이. 그런데 적을 때는 꽃과 이를 구분하여 적어요. 맞죠? 이게 바로 뭐냐면 어법에 맞도록 함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어법에 맞도록 함을요, 화살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로 형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장이. 자, 일단 첫 번째,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아니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아니한다. 다음 두 번째는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다시 어법에 맞도록 함을 어법에 맞도록 하다. 어법에 맞도록 쓰다. 소리 나는 대로 쓰다.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쓰다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얘네 가지고 말장난 하는 거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 요것도 적어봅시다. 발음대로 적는다. 얘도요.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죠. 발음대로 적는다. 자, 얘를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형태를 밝혀 적지 아니한다. 와 똑같습니다. 표준어를 발음대로 적는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형태를 밝혀 적지 않는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자, 요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음 1장 2항입니다. 1장 2항. 1장 2항은요, 단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단어의 뜻부터 한번 봅시다. 단어의 뜻이 뭘까요? 자립하여 쓸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단어의 종류를 나누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품사라고 합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형 용사, 관형사, 부사 등등등 이러한 것들을 품사라고 하는데, 품사는 단어의 종류를 나눈 것입니다. 자, 다시 물어볼게요. 자립하여 쓸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 자립하여 쓰지 못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뭔데요? 조사죠. 왜? 우리말의 9 품사 중에 조사는 다른 말과 붙여 써야 합니다. 자립하여 쓸 수 없어요. 맞죠? 자, 그거를 연결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문장의 각 단어는 무엇을 원칙으로 한다? 띄었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해요. 자, 밑에 볼게요. 단조사는 단어이지만 혼자 쓸 수 없으므로 앞 단어에 붙였습니다.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는 건데 얘를 그냥 문장으로 풀었을 때 이렇게 쓰인다 라는 걸 그냥 익숙하게 보라는 거야. 자, 그런데 그러면 한번 볼게요. 조사는 왜 붙여 쓰는데요? 다시. 조사는 붙여 쓰는 게 허용되는 게 아니라 붙여 써야만 하죠. 붙여 써야 하는데, 그러면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단어로 인정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역으로 생각했을 때 조사는요, 적어주세요. 다른 말과 잘 분리되는 성질 때문에 붙였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조사는요, 다른 말과 잘 분리되는 성질 때문에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어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용언의 어미, 파생어의 접사 이런 애들은 단어로 안 쳐준단 말이야. 맞죠? 근데 조사는 단어로 쳐줍니다. 그럼 다른 말과 잘 분리된다는 게 무슨 말인데? 아까 꽃이 예쁘다. 꽃과 이가 있으면은 우리는 얘만 딱 보더라도 얘는 문장 성분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주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주격조사니까. 근데 이 주격조사가 얘를 버리고 딴 데 갖다 붙어도 뭐가 되는데? 똑같이 주어가 돼요. 맞지? 자, 그래서 얘는 분명히 붙어서 써야 되긴 한데 꼭 꽃이라는 단어랑 붙어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는 다른 애랑 너무 쉽게 헤어지는 애예요. 그래서 다른 말과 잘 분리되는 성질 때문에 조사는 붙여 쓰는 것.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어로 인정해 줍니다.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필요 없겠다.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갑시다. 97페이지입니다. 자, 19항의 별표. 이거 여러분들 많이 힘들게 합니다. 어간의 동그라미. 자,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나
그 다음에 명사로 된 것, 부사로 된 것. 자,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하나 해봐야 되는 게, 잘 보세요. 어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얘는 품사가 뭘까요? 무조건 둘 중에 하나야. 동사랑 형용사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어간은 용언에만 있으니까. 용언의 어간과 어미잖아. 맞죠? 자, 그럼 얘는 무조건 동사랑 형용사라는 뜻이야. 이나 음이 붙었어요. 뭐가 되었어 지금? 명사가 되었어요.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번에 중세 공부하면서 뭐 그런 거 안 배웠어요? 명사형 어미, 명사형 파생, 명사 파생 전미사. 그래서 명사형 어미는 쓰는데 명사 파생 전미사는 쓰잖아. 기억나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얘가 명사형 어미냐, 명사형 전미사냐?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명사로 된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품사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원래 품사는요, 태어난 대로 그대로지 잘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는데 딱 하나의 경우에만 바뀝니다. 품사는 뭐가 붙었을 때? 전미사가 붙었을 때만 바뀝니다. 알겠죠? 어미가 붙었을 때는 변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명사형 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뭐 전성어미, 어미 이런 것들이 붙었어요. 어미가 붙었으면 품사가 변하나요? 품사 변하지 않습니다. 왜 안 변하는데요? 말 그대로 어미가 붙었다며. 어미는 무슨 품사에만 있어? 동사와 형용사에만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명사형 어미가 붙든 관형사형 어미가 붙든 어미가 붙어 있는 건 품사가 바뀔 수 없다는 거야. 왜? 동사랑 형용사를 벗어날 수 없거든. 그런데 명사로 되었다. 지금 품사가 바뀌었어요. 품사가 바뀐 건 우리말에 전미사만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전미사입니다. 자, 그래서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또는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고 했으니까 소리,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아니한다 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더듬이, 웃음, 익히 이런 애들 보면은 익히도 익다의 익입니다. 알겠죠? 익다의 익에 희가 붙었고요. 웃음도 웃다의 맞죠? 더듬은 뭐야? 더듬다의 이가 붙은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어떻게 되겠어? 더듬이가 되겠지. 참고로 쌤이 글자를 참 못 썼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더듬이라고 발음대로 하면 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적지 아니한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면 어떤 접사가 붙던지 간에 원형을 다 밝혀주면 되지. 이 조항이 도대체 왜 적혀 있을까요? 얘네를 제외한 전미사가 붙으면 뭐 한다는 거야?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이 말입니다. 이거 이해돼요? 자, 잘 보세요. 웃음. 나 웃다의 웃을 가져와 볼게요. 야, 우스개 소리 하지 마. 웃 플러스 으게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었어요. 자, 우리는 이걸 표기를 어떻게 합니까? 야, 우스개 소리 하지 마. 맞죠? 자, 그래서 요게 지금 뭐냐면요. 으게가 이 또는 이외의 전미사라고 합니다. 또 얘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특정한 어근에만 붙는 전미사라고 합니다. 한 번 더, 또 다른 말로 널리 쓰이지 않는 전미사라고 합니다. 세 개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우스개 할 때 으게는 널리 쓰이지 않는 전미사라면서요. 그러면 어간에 이나 음이 붙었다고 하는데 이 이나 음은 그럼 이거의 반대말이겠네. 얘를 뭐라고 부를까요? 널리 쓰이는 전미사라고 부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널리 쓰이는 전미사가 붙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어간의 원형을 밝혀주고요. 널리 쓰이지 않는 전미사가 붙으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소리 나는 대로 적어줍니다. 이해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뭐까지 되어야 되냐면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얘는 19항이야. 여러분들한테 조항을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조항이랑 다른 애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서로 다른 조항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어차피 이 조항은 여러분들 시험 치면 보기에 그대로 선생님 적어줘요. 알겠지? 자, 이 19항에 지금 어간에 이나 음이 붙은 거잖아. 근데 이게 아니라요.
명사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도 있습니다. 맞죠? 자, 부사에 이나 음이 붙어서 부사가 된 것도 있어요. 볼게요. 명사에 플러스 이 또는 음이 붙는 경우, 부사에 플러스 이 또는 히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 조항이 다른 거야. 그래서 웃음은 여기에 해당해 안 해? 안 하는 거야. 이거 이해되죠? 자, 예를 들어서 명사에 이나 음이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어서 된 얘는 원형을 밝혀줬겠지. 그러면 얘는 널리 쓰이는 애들이니까, 맞죠? 그러면 명사 플러스 이나 음 이외의 전미사가 붙은 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집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플러스 웅이라고 하는 전미사가 있습니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지붕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붕은 두 개의 형태소입니다. 집과 웅이 합쳐진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화살표를 좀 해줄게요. 이 음에서 웅으로 화살표 해주고요. 이외라고 적어줄게요. 이나 이외 전미사인 웅이 붙었어요. 맞지? 그러면 어떻게 돼? 소리 나는 대로 지붕이라고 적습니다. 맞죠? 자, 지붕은요, 원래 집이라고 하는 품사가 뭐야? 명사지. 이해되죠? 자, 그럼 얘는 무슨 조항에 해당하는 거야? 얘 조항에 해당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웃음할 때 웃음은요, 뭐에 해당하는 거야?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된 애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19항에 해당하는 거야. 자, 그럼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우스개도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알겠죠? 왜? 웃다의 웃이잖아. 이해되죠? 웃다의 웃에다가 지금 이제 널리 쓰이지 않는 전미사가 붙은 거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적었어요. 이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는 지금 어간에 붙은 겁니다. 이해되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명사에 붙었느냐 어간에 붙었느냐 이런 거 물어본다고.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해줘야 되는 전미사가 하나 있는데, 파생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높이입니다. 높이는요, 이 이가 명사형도 있고요, 부사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높이를 재다 라고 하면 이 높이는 명사입니다. 맞죠? 를이라고 하는 격조사가 붙었잖아. 격조사 앞에는 체험만 올 수 있거든요. 맞죠? 명사, 대명사, 수사 중에 얘가 대명사나 수사는 아닐 거 아니야. 명사지. 맞죠? 자, 그런데 부사용으로 쓰면 어떻게 쓸까요? 예를 들어서 종이 비행기를 높이 날렸다 라고 하면 이 높이는 역할이 뭔데요? 날리다를 꾸며주는 역할입니다. 얘는 부사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높이 같은 경우에 특이한 게 이가 명사용으로 쓰일 수도 있고 부사용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자, 그러면 높이를 재다라고 해서 이가 지금 이라는 전미사가 쓰였으니까 원형을 밝혔잖아.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어디에 해당한다고 체크를 해야 되는 거야? 여기에 해당한다고 체크를 해야 되는 거야. 종이 비행기를 높이 날렸다라고 하면 어디에 체크해야 돼? 여기 체크해야 됩니다. 얘네 다 조항 달라요. 알겠지? 결국은 내가 이거 조항 어차피 이거 그대로 학교 시험에 나온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이거 그대로 나오는데 애들 왜 틀리는데요? 이런 거에 낚이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요거를 꼭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항이 있으면 얘가 어간에 해당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봅시다.
이것도 중학교 때 했어요. 우운, 우로 끝난 어간에 아, 어, 앗, 어시 어울려서 와, 워, 왓, 워스로 될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이 준대로 적는다가 무슨 말이야? 줄어든 대로. 자, 그 다음에 요거 왜 뒤에 어시 어울려서 왜스로 될 적에도 줄어든 대로 적는다. 자, 이거 우리 되다 중학생 때 막 이거 구분하는 거 막 연습하고 했었는데 혹시 아직도 헷갈리는 사람이 있나요? 아직 되다 돼 이렇게 적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확실해? 맞죠? 왜 안 돼? 자, 우리가 얘를 생각하려면요 일단 다 틀렸는데 우리 되만 볼 거야. 되만. 문장의 맨 마지막에 쓰는 되는 이 되를 쓸 수 없어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되와 되를 구분하는 건 보통 이제 쉽게 어떤 식으로 구분합니까? 얘는 하, 얘는 해를 넣어보면 됩니다. 맞죠? 되다는 되잖아. 그치? 얘 뭐야? 하다가 돼서 그렇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대와 대 자리에 하와 해를 넣어서 말이 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이거는 그냥 맞춤법 어떤 그 내가 잘 지키기 위한 어떤 원칙으로 내가 머릿속으로 넣어두면 돼요. 근데 우리가 서술형 적는데 대와 대를 구분하는데 하와 해를 넣어서 되면 된다라고 적으면 돼, 안 돼? 빵점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왜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는 용언에 어간과 어미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맞죠? 어간과 어미가 붙어 있어야 돼요. 혹시 어간 하나만 쓰는 글자를 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말은 어간만 쓰여 있으면요 불완전합니다. 반드시 동사 형용사는 어간과 어미가 같이 있어야 돼요. 맞죠? 자, 다시 볼게요. 되는요 되어의 줄임말입니다. 맞죠? 자, 그럼 이 되어의 원형이 뭔데요? 되다야. 자, 어간 어미 나눠볼게요. 어떻게 나누죠? 되와 다로 나뉘겠죠. 이거 이해됩니까? 자, 우리말은 어간만으로 문장을 끝낼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왜 안 돼 할 때 이 되가 안 되는 거야. 이해돼요?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어라는 어미가 있어야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되다 는 필요 없어. 왜 그런데? 이미 돼 뒤에 뭐가 있어? 다라고 하는 어미가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어미가 있을 때는 이 되를 쓰고 어미가 없으면 이 되를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왜 안 돼 할 때 돼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를 적으면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이 되는요 되다의 어간이기 때문에 뒤에 어미가 없는 상태로 문장을 종결할 수 없다 라고 적으면 100점이겠다. 그렇죠? 만점이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간과 어미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맞춤법 구분하는 거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 다 한 거야. 자, 근데 이거는 되다 뿐만 아니라 뭐도 돼요. 되다도 되고요. 되다도 되고요. 다 됩니다. 어간이 왜로 끝나는 애들은 다 공통이야. 맞죠? 자, 그래서 괴다야. 턱을 괴. 괴는 뭔데? 사실은 괴어지. 내일 봬요. 얘는 뭐야? 뵈어요이지. 선생님, 이거 어미 아닌가요?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우리 해요체의 요자는요 어미가 아닙니다. 보조사예요. 보조사. 조사예요. 보조사는 문장이 없어도 말이 되죠. 자, 그래서 되어, 괴어 다 말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되요라고 할 때 이거는 되어요인데 요는 보조사기 때문에 그냥 없는 애라고 생각해야 돼요. 알겠지? 문법적으로는. 자, 그래서 배요 이렇게 되지. 자, 그래서 요게 35항입니다. 알겠죠? 자, 신제품을 내놓다야. 맞지? 자, 여기 사이에 뭐가 들어갔어? at이라고 하는 과거 시제 선호말 어미가 들어갔어요. 어떻게 바뀌어야 돼?
놓았다라고 해서 놓았을 합쳐서 어떻게 이게 글자가 안 적히나? 놨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놨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뚜렷한 까닭 없는 된소리 요거 별표 한 3개쯤 칩시다. 자, 네, 장담하는데 요거 5항을요 이해를 잘하고 있으면 아마 다른 문법 규칙도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걸 앞만 봐도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은요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을 이제 리셋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전에 배웠던 걸 떠올려야 합니다. 자, 된소리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일단 우리 요거부터 한번 다시 상기해 봅시다. 된소리 대기 규칙이 있었다. 음운변동에서 맞죠? 음운변동에 된소리 대기 규칙 4가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첫 번째 뭐였어요? 음절 끝소리 기역 그렇지 기역 디귿 비읍 받침 뒤에서 맞죠? 음절 끝소리 기역 디귿 비읍 받침 뒤에서 된소리 일어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뭐였을까요? 용언의 어간 니은 미음 받침 뒤에서 시작되는 어미는 된소리로 발음됩니다. 내가 강아지를 안았다 라고 할 때 안다 맞죠? 자,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한자어 리을 받침 뒤에서입니다. 기억나요? 그 다음 마지막은 뭐였어요? 관형 사용 전성어미 리을 뒤에서 된소리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1번과 2번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1번을 기억해야 돼요. 이 기역 디귿 비읍 받침 뒤에서 일어나는 거 왜 기억해야 되냐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배울 때 제대로 배웠어야 되는데 뭐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모르겠지만 기역 디귿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서 기억해야 합니다. 자, 다시 5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비별표 뚜렷한 까닭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바로 뭐가 되느냐?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문법 규칙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내가 좀 풀어 쓴 거야. 뚜렷한 까닭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풀어 쓰면 뭐냐? 일반적인 문법 규칙입니다. 자, 된소리를 만드는 일반적인 문법 규칙은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된소리 대기입니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뭘까요?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혹시 기억나나요? 적지 마세요. 얘 발음 어떻게 합니까? 봄, B로 발음합니다. 왜 발음하는데? 이거는 봄과 B가 합쳐진 합성어거든. 맞지? 자, 이렇게 합성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앞말에 받침이 있어요. 맞지? 자, 그런 경우에는 뒤에 있는 애가 된소리로 일어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이소리 현상으로 인해서 된소리가 일어날 때 또 된소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 나는 된소리는요 일반적인 문법 규칙에 해당하지 않는 된소리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뚜렷한 까닭 없이는요 아까 쌤이 얘기했던 된소리 대기 규칙 음운변동에서 그 다음에 사이소리 현상으로서의 된소리 없이 나는 된소리를 말하는 거야. 환경이 안 갖춰져 있어. 된소리 대기 환경이 안 갖춰져 있어. 앞말에 기역 디귿 비읍 받침이 없어. 또는 앞말과 뒷말이 서로 합성어 관계가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된소리는 어떻게 적는다? 된소리로 적는다. 자, 그래서 요거에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1번과 2번입니다. 볼게요.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잘 보세요. 어깨입니다. 어깨. 오빠 이런 거. 어깨.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된소리가 일어나려면 환경적으로 요 앞말에 받침이 있어줘야 돼요. 근데 얘는 받침이 없어. 근데 사람들은 얘를 어깨라고 안 하고 전부 어깨라고 한단 말이야. 이 어깨의 어깨의 깨를 된소리로 발음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문법 규칙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 뭐 한 1000년 전부터 이렇게 썼을 텐데. 맞지? 우리는 이것이 왜 깨로 발음되는지를 일반적인 문법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게 설명할 수 없을 때 뭐 한다?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잘 보세요. 된소리로 적는다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이 말입니다.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는 뭘까요?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아니한다. 형태를 밝혀 적는다. 어법에 맞게 적는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말 적을 필요 없어요. 자, 다시
어깨는요 지금 어라는 모음과 에라는 모음 사이에 나는 된소리입니다. 그 말은 뭔데? 여기에 받침이 없다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야. 자 다시 1번에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는 앞말에 받침이 없다랑 똑같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두 번째로 뭐냐면 니은, 니을, 미음, 이음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입니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우리 음절 끝소리 그치 7가지 있었잖아 그치? 얘네 4개 빼고 남는 뭐 남을까요? 바닷가 남습니다. 얘 뭔데? 파열음 예사소리. 얘네 7개가 뭐야? 그 저기 가느다란 물방울 해가지고 그 음절 끝소리 그치 7개잖아 자음 맞지? 기역, 디귿,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우리가 일반적인 문법 원칙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런 애들은 뭐 하느냐? 된소리로 적지 아니합니다. 이해돼요? 자 그런데 기역, 디귿, 비읍 빼고 미음, 미을, 미음, 이음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그러면 문법적으로 설명이 가능해? 불가능해. 왜 된소리로 나는지 알 수 없어. 사람들은 전부 살짝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살짝. 그런데 우리가 리을 뒤에서 나는 된소리가 아니야 이거는. 맞죠? 왜냐면 리을은 뒤에 된소리를 만들어주지 않거든.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살짝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전부 짝이라고 말하는데 짝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 모든 사람들이 짝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이 짝을 왜 짝이라고 발음하는지를 설명이 불가능해. 설명이 불가능한 것, 그 다음에 어원이 불분명한 것, 이것은 전부 뭐 하느냐? 우리말에서 소리 나는 걸 적습니다. 알겠죠? 이 개념을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살짝 몽땅은 전부 얘네들이 왜 된소리로 발음되는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전부 어떻게 한다? 된소리로 적습니다. 자 그래서 된소리로 적는 그렇게 소리 나는 대로 된소리로 적는 유형을 2가지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야.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와 니은, 리을, 미음, 이음 뒤에서 나는 된소리로. 이해되죠? 자 여기 별표 다만 자 이 문장을 진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이중구정이거든요. 잘 보세요. 다만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끊어볼게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대로 하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규칙대로 하면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그러면 된소리로 적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할까요? 그렇지. 대답 잘하네. 아까 전 시간에 이거 얘기했더니 다 대답 못하던데 머릿속에서 보이던데. 자 된소리로 적지 아니합니다. 맞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까지 끊었을 때 깍두기. 얘는 바른다는 대로 적으면 깍두기야. 뚜기. 맞죠? 그런데 우리는 두기라고 적어. 왜 그런데요? 앞말에 기역 받침이 있으니까 얘가 왜 된소리로 발음되는지를 일반적인 문법 원리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된소리로 적지 아니합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원래 된소리로 적지 아니해야 되는데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이건 괄호해 줄게요. 아니면까지. 이게 문장이 지금 2개가 이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의 문장은 뭐냐면요.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라는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장 하나는 뭐냐면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역으로 바꿔볼게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면 그러면 뭘로 적는다는 거야? 된소리로 적는다는 겁니다. 예시 쓱싹쓱싹 다음 똑딱. 잘 보세요. 쓱싹쓱싹 할 때 여기에 있는 기역은요, 기역 받침이 있으니까 뒤에 있는 애는 삭으로 적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발음하면 쓱싹이 될 건데. 맞지? 이런 식으로 어차피 발음하면 된소리가 되는 것들은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얘는 삭으로 적어도 상관없는데 쓱싹이라고 적는단 말이야 우리는. 그럼 얘는 도대체 왜 적는데? 같은 음절이나 여기 있죠?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된소리로 적어줍니다. 그럼 비슷한 소리라고 하는 개념이 뭔데요? 이게 사실 좀 애매모호하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자음 소리랑 자음 소리가 똑같고요. 여기 있는 모음 소리 하나 때문에 소리가 달라지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비슷한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나중에 그 조금 더 심화해서 할 때 한글
한글 맞춤법 조항을 쌤이 실제로 이제 뽑아서 줄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요,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 같은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를 나눠놨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거에 해당하는 단어들이야. 그래서 비슷한 소리가 겹쳐나는 음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애들은 전부 뭐 해준다? 된소리로 적어줍니다. 알겠죠? 이러한 경우가 아니면 뭐 한다? 된소리로 적지 아니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머릿속에 좀 딱 넣어주세요. 알겠죠? 자, 다음 밑에 한번 봅시다. 한글 맞춤법의 여러 가지 조항입니다. 자, 여기에서 어간과 어미 동그라미, 합성 어미 파생어 동그라미. 하나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잘 보세요. 구개음화는 딱히 표시는 안 할 건데 우리가 딱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얘 우리 발음 어떻게 해요? 마지라고 발음합니다. 마지라고 발음하는 이유는 뭔데요? 지금 디귿 받침 뒤에 이나 반문 이로 시작하는 뭐가 왔어요? 형식 형태수가 왔어요. 마지할 때 이는 뭐야? 전미사잖아. 맞죠? 이게 널리 쓰이는 전미사죠. 그래서 지금 구분하여 적어주었습니다. 적을 때는 구분하여 적었어요. 자, 그런데 소리 나는 대로 하면 뭐야? 마지가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표기, 어법에 맞게 적은 표기, 어법에 맞게 적은 표기가 됩니다. 자, 모든 구개음화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은 뭐야? 어법에 맞게 적힌 표기입니다. 소리 나는 대로 안 적혀 있습니다. 그럼 왜 소리 나는 대로 안 적었을까요? 크게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원형을 밝혀줘야지 의미를 더 파악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얘도 일반적인 문법 규칙이야.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문법 규칙이 도대체 뭔데요? 여러분들이 음운 변동에서 배웠던 모든 규칙들은 일반적인 문법 규칙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구개음화는 우리가 음운 변동에서 배웠기 때문에 일반적인 문법 규칙이야. 일반적인 문법 규칙으로 설명한 아이들은 어떻게 설명되는 애들은 전부 어떻게 한다고?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아니한다고 이해되죠? 그래서 구개음화는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아니합니다. 자, 다음 어간과 어미 볼게요. 용언에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이거 우리 중학생 때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먹다 이러면 원래 발음대로 하면 뭐야? 먹다야. 맞지? 먹고 그 다음에 먹근이야. 맞죠? 자, 그런데 우리는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나누어 주어서 얘네들의 각각의 형태를 다 밝혀줍니다. 먹다, 먹고, 먹으니. 맞죠? 자, 다음 합성어미, 파생어미 들어볼게요. 자, 이거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당연한 건데,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자, 이게 지금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린 걸 뭐라고 하는데 우리는 합성어, 어근 플러스 어근이에요.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 파생어. 자,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꽃잎 뭐 이런 거, 우도 뭐 호라비 이런 거. 자, 붙임 이해별표.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미주고요. 자, 옆에 쌤이 이건 필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앞에 보세요. 우리말이 이제 여러 번 보다 보면 느껴져. 아, 우리말은 기본적으로 얘가 어떤 원형을 가지고 있는지를 불분명한 거, 알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뭐 한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애매모호한 거,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도대체 얘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발음되는지 모르겠다.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알겠죠? 자, 하나 물어볼게요. 맞춤법입니다. 오늘의 며칠이야? 며칠? 볼게요. 며칠째 그가 보이지 않는다. 며칠째. 위가 맞을까요? 아래가 맞을까요? 이거 위가 맞아, 아래가 맞아? 위. 아래, 위, 아래, 위. 자, 이거는 위가 맞아, 아래가 맞아? 아래.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는 중학생 때 이게 이유도 모른 채로 외웠어야만 했거든요.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풀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규칙을 활용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요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요거 몇 철이라고 읽은 사람 있어요? 없어. 몇 월이라고 읽어요. 몇 월이라고 읽는 이유 뭔데? 얘가 뭐기 때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그렇지 실질형 태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납니까? 우면도.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형 태소가 뒤에 오는 경우에는 앞말의 받침을 어떻게 해준다? 음절 끝소리 규칙을 적용해서 먼저 바꿔주고 나서 연음시킵니다. 기억나죠? 옷이 예쁘다 할 때는 옷이, 그런데 오 뒤에 있다라고 할 때는 오 뒤. 똑같잖아. 몇 철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발음해? 우리는 몇 월이라고 발음해. 자, 이렇게 적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얘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형 태소이기 때문에 명사는 전부 실질형 태소거든요. 얘가 명사라서 얘는 무조건 실질형 태소야.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형 태소이기 때문에 얘는 음절 끝소리 규칙을 적용해서 무조건 몇 월이라고 발음해야 돼요. 잘 보세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적었어요. 자, 그럼 얘도 무조건 뭐라고 발음해야 될까요? 몇 일이라고 발음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 실제로 발음해봐. 몇 일이라고 얘기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전부 뭐라고 읽어요? 며칠이라고 읽어요. 자, 대한민국에 길 가는 사람 물어보고요. 잡아가지고 10명한테 물어봐요. 10명 중에 9명은 얘를 뭐라고 발음할까요? 며칠이라고 발음합니다. 그런데 좀 나이 지긋하신, 아주 지긋하신 할아버님들 같은 경우에 몇일이라고 발음하시는 분들 있기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뭐라고 발음합니까? 며칠이라고 발음합니다. 자, 그런데 얘 우리가 배웠던 문법 규칙으로 따지면 얘 며칠이라고 읽으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요. 몇일이라고 읽어야 돼. 근데 대한민국에 이렇게 부르는 사람, 얘를 몇일이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10명 중에 9명은 없어요. 맞지? 자, 그 말은 무슨 말인데? 얘를 사람들이 왜 며칠로 발음하는지를 밝힐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뭐대로 적는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어떻게? 며칠로. 왜? 사람들 전부 며칠이라고 한다며. 그러면 뭐야?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돼요. 얘로 적고 싶어? 그럼 무조건 뭐라고 발음해야 돼? 몇일이라고 발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글자에는 애초에 이 글자가 없습니다. 이해되죠? 왜? 이거 적어도 사람들 전부 다 며칠이라고 읽을 거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래서 얘도 틀렸고요. 얘도 틀렸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몇일이라는 말이 없어요. 전부 며칠입니다. 그리고 며칠이라고 할 때는 띄어쓰면 안 됩니다. 하나의 단어로서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래서 몇 월은 띄우는데 며칠은 붙이는 거야. 이제는 설명 가능해. 맞죠? 다시 볼게요.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도대체가 사람들이 얘를 왜 며칠로 발음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런 데는 어떻게 한다고?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끝.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골병 들었다. 골병이 사실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병이랑 연결돼 있으니까 얘가 뼈골자인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들 골병 들었다는 게 뼈에 병 든 거야? 아니잖아. 자, 얘는 도대체 사람들이 이걸 왜 합쳐서 이렇게 적는지 알아 몰라? 몰라. 맞지? 불분명해요. 어떻게 한다?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알겠죠? 자, 불이 낙해. 잘 보세요. 얘가 낙해가 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야. 맞지?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뭐 이 정도도 있을 거고. 맞지? 도대체 사람들이 불이 낙해를 왜 불이 낙해라고 말하는지 몰라요. 맞지? 자, 그렇기 때문에 얘도 뭐야?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불이 낙해. 알겠죠?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지. 그게 뭐야?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쓴. 자,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아까 쌤이 뭐랑 똑같다고 했어?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랑 똑같다고 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두음 법칙입니다. 요건 쉬워요. 자, 두음 법칙 맨 밑에 페이지 봅시다. 페이지 맨 밑에, 99페이지 맨 밑에. 요거부터 봅시다. 두음 법칙은요, 여러분들 조항이 3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단어를 적어놓고 이거에 맞냐고 아니냐고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 틀렸다고 해야 돼요. 알겠지? 얘는 여기 해당 안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분하는데요? 어차피 이거 여러분들 뭐 연요눈이, 야요요루리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외우라고 할까요? 안 합니다. 근데 나 때는 외우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이런 거 조항 다 시험에 나옵니다. 알겠죠? 다 시험에 나오는데 그러면 물어보는 게 뭐냐? 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유형 나눠볼게요. 여요유이가 여요유이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기호로 나타내면 니은이 뭘로 바뀌었다? 영 형태로 바뀌었다. 랑 똑같습니다.
참 미안합니다. 여기 두음법칙부터 두음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첫 소리죠. 단어의 첫머리에서 나는 첫 소리가 두음이야. 맞죠? 자, 거기에 플러스 한자음. 우리 지금 일반적인 문법 규칙에서 두음 법칙은 한자음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한자음 여요유니가 여요유이로 바뀌면 잘 보세요. 니은이라고 하는 의문이 이은이라고 하는 의문으로 바뀌었다. 맞나요? 에헤이. 이거 의문이야? 아니잖아요. 니은이라는 의문이 사라졌다. 이해되죠? 니은이 영영대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말. 자, 다음 한자음 야려류류리가 야요요유이로 바뀌었어요. 마찬가지로 뭐야? 리을이 영형태가 되네. 자, 다음 한자음 라레로르리 나네노누니. 자, 그래서 리을이 뭘로 바뀌었다? 니은으로 바뀌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류입니다. 세 가지 종류. 그냥 얘가 얘로 변했다. 아, 리을이 니은으로 변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여성 할 때는 여야. 맞지? 자, 그런데 얘가 첫 글자에 안 쓰여.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부여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물어볼게요. 우리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어법에 맞게 적는다를 알려면 형태소의 원형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성 할 때 여가 형태소의 원형일까요? 여가 형태소의 원형일까요? 위, 아래? 맞습니다. 아래입니다. 왜? 두음법칙은 얘가 얘로 변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원형은 뭐야? 얘입니다. 자,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는 여성이라고 해요. 얘는 어법에 맞게 적은 표기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표기야? 그렇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야. 왜 그런데? 어법을 어겼어요. 얘 원래 여잖아. 이해되죠? 얘는 어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자, 결론. 두음 법칙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이다. 이제 위로 쭉 올라갈게요. 자, 11항에 잘 보세요. 라르루루 리가 지금 야요요유이로 바뀌었잖아. 그쵸? 자, 이거 내가 아까 조항 다 다르다고 했지. 얘는 뭐야? 지금 리을이 이응이 되는, 리을이 영형태가 되는 조항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요. 이 붙임 1, 얘별로 예외가 있는 거야. 자, 이 두음 법칙은요, 이 한자음들은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보는 대로 적습니다. 원래 형태대로 적어요. 맞죠? 자, 다만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서 이어지는 모음, 그 다음에 니은 받침 밑줄, 이어지는 렬률 밑줄은 열률로 적는다. 밑줄. 자, 니은 받침 뒤, 그 다음에 모음 뒤가 무슨 말이야? 앞말에 뭐가 없다? 받침이 없다. 맞죠? 모음 뒤에 일어나는 건 앞말에 받침이 없다는 말입니다. 맞죠? 자, 모음 뒤에 이어지는 렬률 또는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률은 어떻게 적는다? 열률로 적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확률은 어떻게 적어? 확률이라고 적어요. 뭐 때문에? 기억 받침 때문에. 그런데 나열, 문열, 선율은 뭐야? 지금 모음으로 끝났죠? 뭐야? 니은으로 끝났어요. 니은으로 끝났어요. 모음으로 끝나거나 니은으로 끝나면 뭘 한다? 유를 적어준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두음, 그러니까 단어의 첫머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는 거야. 마치 두음 법칙처럼. 맞죠? 자, 그래서 얘가 여기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조사와 의존명사, 그 다음에 사이시 오셨네. 사이소리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이거 율이랑 어. 율 이거는 그냥 단어에서 만들고 이름에서 만들고 아, 그래서 이름 같은 경우에는요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